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42번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격경어 위론이 위유하계의 과 공시지 문자와 유심제라 격경어여 기요 왈 비제라 경경호여 막 기지야오든 사이은이 심중여오 천주캔이라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뭐 이런 글 보면 좀 낯설죠? 예. 처음에 뭐 도덕적인 얘기 뭐 예를 들어서 공손하게 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이렇게 글 나오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공자 제자들이 이런 글을 갖다가 편집해 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공자가 그 당시 숨어 있는 지식인 사회에서 어떠한 인식을 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었고 공자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자가 위나라 땅에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악기의 하나죠. 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땡땡. 그러니까 그 경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락유라고 하는 건 어떤 이런 소리예요. 여기는 어떤 약간의 가정법이죠. 어떤. 예. 학예란 요즘 말로는 망태기예요. 망태기를 짊어매고 공자의 문 앞을 지나가는 자가 말하기를 이런 소리예요. 예.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어떤 망태기를 짊어지고 공자의 집 앞을 지나가는 자가 말하기를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경을 치는 소리에 이런 소리예요. 그 경을 치는데 공자의 무엇인가 그 약간의 그 울분 같은 것이라든가 무엇인가 심정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요 얼마 있다가 바로 이런 소리예요. 바로 얼마 있다가 바로 비루하다 경경어예요. 예, 비루하다 경경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경은 그 주자 해석하면 그 돌소리죠. 음악이 약간 그 경박하고 촌스럽다 이런 소리죠. 아 비루하구나. 그 돌치는 소리요 이런 소리죠. 막기지하거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면 되지. 그만두면 될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앞서서도 어떤 사람이 그 공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하위시 의왕. 어째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가? 예? 오늘은 위나라 가고, 오늘은 다음 날은 제 나라고, 채 나라 가고, 또 송나라가 가가지고 그냥 벼슬자리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 숨어있는 은론자 눈에 있어서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저 양반, 저 알만한 양반이 왜 저러지? 아니,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두지. 뭐하러 저렇게 구걸을 하러 다닐까? 그러면서 여기서 유명한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예. 이게 시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에 있는 말이에요. 심중여오 천적견이라. 여러분, 나중에 그냥 시를 보면요. 이런 글들이 안 보입니다. 물이 깊으면 이 려는 뭐냐면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어요. 물이 깊으면은 옷 입은 채로 그냥 가고 물이 얕으면 바지를 걷어 올리면 된다. 심중여오 천적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예, 바지를 걷어 올리는 것도 물이 어느 정도 얕았을 때나 하는 거지. 강을 건너갈 때 우리 목까지 올라오면 어떡하죠? 그냥 옷 입은 채로 가던가 아니면 홀딱 벗은 다음에 옷을 그냥 머리에다 이고 갈 수도 있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은 아끼다. 하는 담이다. 맨다 이거죠. 괴는 풀망을 이렇게 만든 글이다. 그러니까 망태기 같은 거죠. 지금이야 이런 걸 젊은 친구들은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풀로 엮어서 망태기 다 하고 다가 물건 담고 가고 그랬으니까 이 학예자 또한
은둔한 선비다. 성인의 마음이 미상망 천하오늘. 천하를 일찍이 잊어버리지 않았거든. 이 사람이 그 경성을 듣고서 알았다. 아, 공자가 천하에 계속 뜻이 있구나. 이 사람 또한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예. 그 듣고 알았으니까. 경경이라고는 그 돌소리이니 돌이 이제 부딪히는 게 전학지의다. 예. 무엇인가 이렇게 분명하다는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뜻이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자 옷을 입은 채 물을 건너는 것을 여다주래요. 이의 섭수. 옷을 입은 채 물을 건너는 게 여고. 옷을 걷어 올려서 물을 걷는 게 개다. 이 양구절은 위나라 위풍의 포유고엽이라고 하는 시다. 포유고엽이연을 이런 시가 있어요. 이거 포유고엽이라고 하는 거 위풍에 가면은 이 포유고엽은 바로 그 시의 첫 구절이에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항상 시 첫 글자로서 제목을 삼는다. 이거는 그 중국의 그 고대 문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도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포유고엽의 시다. 공자가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며 멈추지 아니한 것을 다시 한번 공자가 당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며 멈추지 아니하고 능히 천심의 마땅함을 맞추지 아니함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해서 공자가 사람들이 부지기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함에 그치지 않고 능히 천심에 마땅한 물의 깊이에 그 마땅한 것을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예. 이게 바로 여러분 뭐죠? 중용이에요. 예, 중용의 사상이에요. 예. 천심에 마땅한 그 상황 논리죠. 상황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데 공자는 그냥 오로지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자를 아는 사람은 맹자예요. 그래서 맹자가 유명한 또 말을 했죠. 가사이 사하고 가거이 거하고 가지지하고 가속이 속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가히 벼슬 살만하면은 벼슬을 했고 가히 머물만 하면은 머물렀고 가히 떠나갈만 하면 떠나갔고 그게 바로 천심주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의.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자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맹자라는 거예요. 맹자를 우리가 보면 공자를 알게 돼요. 이거 정말 멋진 말이죠. 심증여와 천직계. 여러분 이런 말은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은 정말 멋있으니까 이렇게 가급적이면 외우면 좋겠죠. 예. 공자가 그러되 과제라 말지 나느니라. 예. 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잃어버리는데 과단성 있게 행동한 것을 탄식한 거다. 말은 없다 그래. 그렇게 과단성 있게 세상을 그냥 떠나가 버린다면 무엇인들 어려운 게 없겠느냐. 어려운 일이 없죠.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 그러죠. 세상 어려운 게 없죠. 다 그냥 던져버린다면. 예, 그런 뜻이죠. 성인은 심동천지하야 시천하유 일가하니. 예, 이건 뭐 주자가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한 거죠. 네. 마음이 천지와 같아서 천하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 같다. 중국이 마치 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능히 하루라도 잊지 못한 것이다. 고로 하계의 말을 듣고서 망태기를 짊어맨 사람의 말을 듣고서 세상을 잃어버리는데 과단성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한 거다. 또한 말하자면 사람의 출처를 결국 여러분 출처가 뭐죠? 예, 이게 바로 명이에요. 예, 나가고 물러가는 거. 예. 공자는 명을 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뭐 불가지론적으로만 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나가고 물러가는 거 다 여기 명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만약에 정말로 이해 같다면 또한 어려울 바가 없다. 무슨 걱정을 할 게 있습니까? 예. 자, 자장이 서전에 이르기를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서. 그 전국 시대까지만 해도 시면 시, 서,
역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세에 가서 한나라 때 가서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그 책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한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전국 시대에도 이렇게 이랬어요. 서에 이르기를 고종이 양암 3년 동안 양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 그 음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암으로 읽어야 돼요. 양암 3년 이거 뭐냐면은 아버지 3년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3년상 동안 말하지 않는다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고종은 상나라 임금 무정이다 이런 소리예요. 상나라 때 임금 무정이다. 양암은 천자가 상에 거하는 이름이 있나. 근데 그 뜻은 알 수가 없다. 미상계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 보면은 그 당시 제후들도 그랬고 권력자도 누구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해 못하는 게 있으면 전부 다 공자한테 달려와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공자 제자만 이런 건 아니에요. 공자가 그러되 하필 고종이래요. 어찌 반드시 고종뿐이겠느냐.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써요. 하필. 야 하필 이런. 맹자 처음 시작할 때 양해왕이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익이 이가 됩니까? 천하 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대뜸 왕은 하필할 이익고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이를 말하십니까? 이건 하필 어찌 반드시 고종뿐이겠는가? 옛날 사람 다 그랬다. 군이 임금이 돌아가시거든 백관이 그 나를 그 총으로 여겨서 모두 그것을 그 총재한테 3년 동안 들었다 해서 그래. 총재는 요즘 말로는 국무총리예요. 왜? 자기 자신은 상중에 있으니까 그 부모한테 상례를 다하면은 실질적으로 백관이 여기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냐면은 아마 이 국무총리일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두 총재한테서 3년 동안 그 정치를 실질적으로 책임졌다 소리야. 이 말은 청이라고 들었다가 아니라 요즘 말하면 그 총재한테 3년 동안 정치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맡겼다, 시행했다 이런 소리예요. 요즘 말하면은 말하자면 임금이 돌아가시면은 제후도 또한 그랬다. 총기는 그 자기의 그 직책을 모두 거둬들인 것이다. 이런 소리죠. 총재는 태제다. 요즘 말하면 그 재상이란 말도 되고 국무총리라고 해도 됩니다. 백관이 총재한테서 모두 정무를 그 의뢰했다, 맡겼다 이런 뜻이죠. 임금이 3년 동안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실질적으로 3년이라고 하지만은 꼬박 3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개수로 말하면 25개월이에요. 25개월. 근데 24개월이 2년인데 한 달 더 한 것은 그냥 3년상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개월수로 말하면 25개월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은 정확히 몰라요. 호시가로되 위치에는 벼슬에는 귀천이 있으나 부모한테 태어난 것은 다름이 없다. 고로 3년상은 천자로부터 누구든지 하서인 여기는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천자로부터 하서인 아랫사람 서인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은 것이다. 이 소리죠. 자장이 이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 뭐뭐라고 여기다. 인군이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신하들이 명을 품받을 바가 없다. 누구한테 명령을 받을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란이 혹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얘기한 거다. 공자가 그 청호 총재로서 고하니 화란은 걱정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장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변란이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이 자장이 말한 것처럼 변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임금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국무총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재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하고 교서를 위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진시황이 어떻게 해서 진시황이 그 순회 갔다가 죽었는데 이사하고 누가
그때 당시 그 누구죠? 그 황간했던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사가 전부 다 위서를 해가지고서 큰 아들한테 자살시켜버리고 둘째 아들 호로를 천자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나라 말기에도 또 이와 같은 예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런 예가 있는 거예요. 변조해봐가지고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거나 유폐시키고 자기네들이 막 독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후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공자는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장이 말한 것처럼 자장이 생각한 것은 이렇다 임금이 3년 동안 말을 하자면 신하가 명령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교지도 얼마든지 위조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혹자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란이 혹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그 삼국시대 때 제갈공명이 유비가 죽고 나서 유비가 자기 아들한테 교훈을 남겼잖아요. 제갈공명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그 제갈공명이 제 승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도맡아서 했잖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유비가 100% 제갈공명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유선이가 어리석은 사람인데, 완전히 바보는 아니지만 다소 어리석은 사람인데, 제갈공명이 정말 어지럽으니까 유선을 도운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충신이죠. 그런데 유비가 죽을 때 정말로 제갈공명을 완전히 믿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역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것은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 정권 교체기에는 항상 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권력이 심하면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자장이 이렇게 한 것은 공자는 다만 원론적인 것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럴 때는 그러면 모든 뒤에 임금들이 공자의 말을 따랐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 저기 시대 때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임금은 조금 저거 하지만은 바로 임금은 임금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러면은 그 3년상을 치르진 형식적으로 했지만은 임금은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다 맡기지 않았다는 거. 공자가 말하기를 윗사람이 얘를 좋아하면 백성은 부리기가 쉽다. 사시거르되 얘가 통함에. 자, 요것도 여러분,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분이 뭐냐? 사회적인 서열, 계급, 계급이 정해졌다. 이런 소리죠. 고로 백성 부리기가 쉽다. 옷도 다 다르게 입으니까 계급에 따라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공자가 정말로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냐 하면은 꼭 아닌데 이 사시는 누구냐면은 이천 선생의 제자예요. 사현도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뭐 멋진 해석이죠. 멋진 해석인데 제가 이제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말이 참 여러분 그 좋은 뜻도 있고 너 분수를 지켜라.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된다. 너는 천민이니까 천민으로서 네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계급을 정해놓은 것일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사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과 같은 그 현대의 어떤 그 시민사회, 교양을 위주, 개인의 어떤 자유와 인권과 품위를 위하는 사회에서는 이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언제든지 그 변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뭐 신분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것도 변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분수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저도 이런 것은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해석만 했어요. 근데 조금 나이 먹고 이제 철들다 보니까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문제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자 북한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전문가도 아닌 북한은 뭐예요?
계급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정말로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 예. 맨 밑에 있는 적대 계층. 예. 적대 계층이 있고 우호 계층이 있고 평민 계층이 있고 뭐 5단계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단계로. 예. 누구보다도 어떤 사회보다도 혹독한 사회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건 참 알 수가 없어요. 예.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계급을 없앤다 하면서 계급 사회로 만들어 놔버린 거죠. 예.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가 그러되 수기경이니라 나를 다스림에 경으로서 한다. 근데 또 자로가 자로 성질도 급해. 이거 다 이 정도입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이 소리예요. 아이고 선생님 이게 다예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숙이 아니니라. 나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또 자로는 벌써 이게 뭐냐면 자로는 알고 있었던 게 군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자가 그냥 이렇게 답답한 게 도덕적으로 얘기하니까 자로가 아니 선생님 이 정도입니까? 이것이로 끝입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또 숙이 안백성이니 숙이 내 몸을 닦음으로써 백성을 이게 바로 왕도 정체예요. 왕도. 예. 이게 숙이는 뭐냐면 바로 근독이에요. 근독. 예. 명도에 말하면은 근독. 홀로 있으면 삼가는 거. 이게 바로 근독이 바로 평천하예요. 평천하. 안백성. 그러니까 왕도라는 다른 게 아니라 근독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자도 굉장히 글을 잘 본 분이죠. 숙이 안백성은 그러니까 공자가 기분 나쁘죠. 자로가 자꾸만 이렇게 적으니까 야 이놈아 숙이 안백성은 요순도 오히려 부족했던 거다. 병통을 여겼다.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문제점을 여겼다. 그냥 딱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재미있죠. 여기서 보면은 자로의 성격이라든가 자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멋진 말. 천하를 요리를 어떻게 하면 요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천하를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군자다. 이러면 그냥 자로는 힘이 솟았겠죠. 근데 공자는 엉뚱한 얘기다. 딱 이렇게 원론적인 거. 경으로서 나를 다스린다. 그런 사람이 군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가 아니 선생님 지금 그게 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또 한 단계 높인 거고 또 자로가 말대답하니까 또 한 단계 높이면서 야 이놈아 요순도 몸을 닦음으로써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요순 같은 성인도 못했던 거야. 이놈아 정신 차려. 딱 이런 거죠. 네, 재밌죠? 수기경은 공자의 말이 이미 지극하고 다한 것이오늘 자로가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고로 거듭 말하면서 충적지 성하여 그것을 이렇게 충만하게 풍성해지면 자연히 여기서 물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연이 다른 데로 사람한테 넘어가니. 그러니까 여기도 알고 보면은 명덕과 신민을 말하는 거죠. 명명덕, 안이는 신민, 백성은 평천하죠. 이게 바로 대학의 가르침을 변형시켜서 말한 것 뿐이에요. 명명덕, 제신민, 지어지선. 이게 바로 지어지선이죠. 평천하에 말하는 거죠. 자연구는 다른 도리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다. 이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를 상대해서 말한 거다. 백성은 모든 사람을 말한 것이다. 요순도 유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에 더할 것이 없다. 가히 더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로를 누름으로써 자로의 기질을 눌러가지고서 그로 하여금 반구적이 가차운데 돌이켜서 반구적이라고 써도 되고 가차운데에 돌이켜서 가차운데서 구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송나라 때 공자라든가 여러 나온 책 중에 근사록이라고 해서 근사록 가깝게 생각했다.
이게 바로 다 이런 그런 뜻으로 나온 거예요. 가차운데서 구하라. 나한테서 구하라. 예. 그런 뜻이죠. 대개 성인의 마음이 무궁하나 세상은 비록 극치나 어찌 능히 반드시 사해지내가 사해 안에 과연 하나의 물도 하나의 사람이나 물건이라도 부득기소가 없겠는가? 예.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가? 자, 성인의 마음이 무궁하고 세상이 비록 극치 아주 잘 다스려지라도 어찌 능히 반드시 사회의 가운데에 자기가 통치하고는 그 영역 가운데에 과연 하나의 물건도 그 소를 얻지 못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빠질 수가 있죠, 여러분. 예. 고로 요순도 오히려 암 백성으로서 병통으로 여긴 것이다. 오직 그 상하 일공경이 위아래로 오로지 공경에 한다면은, 그러니까 오로지 공경을 한다면은 천지 자유하고 만물 자유해서 이런 말이 너무 굉장히 좀 크죠. 천지 자유하고 하늘과 땅이 스스로 위치를 정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만물이 자유한다. 이거는 여러분 주역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예, 건곤이 정의여든 하늘과 땅이 그 위치여든 그 가운데서 여기 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나온 게 멋진 말이다. 자육, 이것도 주인용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해석하는 거 넘어가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가 화하지 아니함이 없고,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옛날 사람들이 보통 기라고 했을 때는 자연의 어떤 현상, 날씨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흉년, 풍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게 말한 거죠. 기가 화하지 않음이 없고 그런 건 아니죠. 요순 시절에도 여러분 물난리가 겪고 흉년이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것을 얼마만큼 올바르게 잘 처리했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가 화하지 아니하면 사령이 필지다. 네 가지 신령스러운 동물이 반드시 이런 건 여러분 과대망상이에요, 여러분. 주자가 너무나 지나치게 요순이라든가 이게 중국 사람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말이죠. 문제가성이 있는 거예요. 기가 화하지 아니면 여러분 그렇지 않죠. 계절의 날씨라든가 흉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연일 따름이죠. 그리고 사령이 기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스러운 동물이 반드시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공자가 돌아가시기 전 기린이 나온 다음에 춘추를 써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말들이에요.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상고주의, 요순을 존칭해서 이것은 채신 달순의 돈이 이런 거 신을 체득하고 이치에 통달하면서 순종한 돈이 총명 예지해서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사천향전이라. 이것으로서 하늘을 섬기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과 천재를 흠양하는 것이다. 이런 것. 이게 전통적인 중국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글을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이것은 다분히 그냥 주자의 어떤 해석인데, 자 여기 또 요순이 나왔으니까 그러죠. 요가 노년에 순한테 선양을 했고 순은 우한테 선양을 했잖아요. 선양 함으로 저도 생각이 안 났어. 임금자리를 물려줬죠. 정말 그랬을까요? 하운주 소위 말해서 여기 권력 다툼이 없었을까요? 표가 안 나오죠. 아주 심하게 말하면 어떠한 문헌에 의하면은 전국 시대의 어느 지역에서 벽에서 나온
주간에는 순이 말년에 요임금을 유폐시키고 우가 순이 그 선양 이렇게 순수라 그래서 남쪽 땅을 그 시찰하러 갔을 때 우가 순을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했으면은 난리 나죠. 저는 아마 조선시대 가서 목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목 떨어졌어요. 정말로 요순우가 진짜로 그 책에 있는 거, 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로 순수무결한 사람들이었느냐. 여기 보면 아주 그냥 뭐 진짜 정자 같은 사람들 그 칭찬이 뭐 어마어마하죠. 천지 자유하고 만물이 자유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서전에 보면 약간 미묘한 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 저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는 성인이 말하지 않은 은밀한 것을 들춰내는 놈이다라고 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의 흐름상 요순우도 정말로 과연 그렇게 순수히 선량했었는가? 그때 당시 신하들은 반발했어요. 이때 신하들이 엄청 반발을 했어요. 요의 신하들이 순에 대해서 엄청 반발을 했어요. 그 순임금이 사흉을 제거하고 또 누구는 귀양부라고 막 이랬어요. 그 서전에 다 나옵니다. 왜 그 같은 일이 발생됐을까요? 근데 그거에 또 주자는 교묘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때 소인배들이 요임금 다스릴 때 소인배들이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순임금이 되니까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발기를 제거했던 사람은 기득권자들이죠. 요임금 때 기득권자들이죠. 아니 어디서 듣도 못한 놈이 들어와가지고서 순을 임금을 삼기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자들이. 원양이 이사라고 원양이 공자가 하루되 유이 불 손재하며 장이 무스러니요 노이 불사가 시위적이라 하시고 이기장으로 고기경하시다. 이게 참 재밌어요. 원양은 공자가 어렸었을 때 친구예요. 소꿉동무 때 친구죠. 그러니까 뭐 야자 하고 막 이렇게 놀던 사이죠. 이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손하게 이렇게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다리를 꼬고 기다린 거야. 공자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공자는 굉장한 성인이고 그런데 꼬고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그러대 아이고 이놈아 어렸을 적에는 공손하지 아니하며 커서는 뭔가 이렇게 뛰어난 업적도 없고 늙어가지고 죽지 않은 이것은 도적과 같은 것이다 이놈아. 그리고 공자가 그 지팡이로서 그 원양의 다리를 쳤다는 거예요. 장난이죠. 장난감이. 이것을 보고 일종의 우리가 논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넘겨드는 글이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유머러스한 글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거는 여러분 정황상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친구 사이인데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에이 놈 자식아 어렸을 적에는 그냥 장난꾸러기 있고 커서는 무슨 공부도 안 하고 그러더니 결국 출세 한 번도 못 해보고 늙어서 죽지 않고 늙어서 오래 살기만 하고 이게 이 도적놈아 하고 그냥 작대기로 그냥 그 장단지로 그냥 툭 치신 거죠. 원장은 공자의 옛 친구다. 모사히 가라. 요거는 어디서 나오면은 아마 그 공자 가어에 나와 있는데 그 얘기 그 당궁편 제가 아주 당궁 좋아한다 그랬죠. 당궁편의 맨 뒤에 가면 나와요.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관은 멋있다 이쁘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원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 자 여러분 공자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공자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죽었으면 애곡을 해야 되잖아요. 슬퍼서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불렀다. 이게 바로 노시의 유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공자 당시에도 이른바 장자 여기는 노시라 그래야 돼요. 이것도 여러 문제가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기풍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장자가 공자보다도 거의 100년 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공자 당시에도 이미 은둔자 중에서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도가의
기풍이 있었다, 도가 지풍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완전히 후세에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입장했을 때는 그 장준경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위나라 그 삼국 시대가 끝나고 동진 서진으로 갈라지고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완전히 이것이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 씨앗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자방어 예법지자다. 스스로 예법 바깥으로 스스로 놓은 거다. 얘를 무시했다 이 소리예요. 자방이라는 거. 얘를 무시했다. 예법을 무시해서 스스로 놓았다. 거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자라든가 소위 말해서 도가에 나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노자의 글보다 장자의 글이 더 그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자의 기풍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예. 장자에 보면 많이 남아요.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예요. 소위 말해서 유가는 관원, 상제 이 네 가지의 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인생사에 있어서. 그러나 예전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소위 말해서 공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은 부류도 있다는 거. 주로 이와 같은 예법 바깥으로 하는 것은 남방계열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예. 일종의 황하 땅이 정치적인 지역이라 그러면은 양자강은 일종 밑에는 그 경제적인 것이고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예법, 옷 입는 거랑 예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옷 잘 차려입는 거죠. 예. 그런 옷을 이렇게 차려입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따뜻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은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준거다. 예. 이렇게 쭈그리고 앉은 거다. 산은 기다립니다. 말하자면 공자가 오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발을 꼬고 앉아서 기다린 거다. 술은 칭찬할 만한 거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인지명이다. 사람을 해하는 이름이다. 그가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좋은 면도 없고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았다. 한갓 도족이라 적족이라고 써도 됩니다. 요거는 대신 도로 대신 한갓 족기서 그 상을 패하고 속을 어지럽혔다. 예. 상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떠한 것과는 유배되는 것이죠. 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일 뿐이다. 경이는 족골이다. 공자가 이미 책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소설지장으로 끌고 다니던 바의 그 작대기로서 이게 지팡이로서 그 정강이를 살짝 쳤다. 그래서 그렇게 걸터 앉지 마라. 그렇게 그 다리를 꼬고 앉지 말라. 이렇게 시킨 거다. 예. 재밌죠, 여러분? 예. 걸당의 그 동자가 명을 전하거늘 혹자가 묻기를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자였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그 행실이 조금 이상하니까. 공자가 그러되 오 견기 거위야 하며 견기여 선생 병양냐 하니 이 무엇인가 도움되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속성자다. 그러니까 얘는 그 동자가 명을 전하러 오니까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그 젊은 친구는 무엇인가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것을 구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근데 공자가 딱 보고, 걔가 동자가 서 있는데 거처하는 데에서 위에 거처하는 것을 보고 선생과 같이 병행 나란히 걷는 것을 보니 얘는 무엇인가 이렇게 도움되는 것을 구하는 애는 아니다. 막 속성하려고 하는 자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걸당은 당의 이름이다. 동자는 미관지칭이다. 미관이라고 아직 20세가 안 됐다 이런 소리죠. 예. 그러니까 20세가 되면 이때 선생이나 아버지나 누가 자를 붙여요. 자. 예. 호학은 다른 거죠. 자는 이제 친구끼리 막 부르는 거예요. 예. 장명은 빈주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혹자는 아마도 혹자는 생각하기를 이 애가 무엇인가 학문에 있어서
진취적인 것이 있지 않나 의심한 거다. 고로 공자가 그로 하여금 명을 전하여서 총애했다라고 여겼다고 의심했던 거다. 요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얘의 동자가 얘라고 하는 것은 얘기죠. 얘기. 동자가 당 우자 수행이다. 우리가 앉았을 때는 구덩이에 앉거나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소리죠. 공자가 말하기를 이 아이를 내가 보니까 예법을 따르지 않고 능히 무엇인가 공부를 통해서 도움되는 것, 이렇게 도덕으로 도움되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더라. 보니까 막 속성을 하려고 한다. 그로 하여금 그 시령의 역할, 심부름꾼의 역할을 시켜서 윗사람과 낮은 사람, 장소의 순서를 보게 하고 읍손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 읍하고 공손한 어떠한 모습을 익히게 하고 한 것이다. 모두 소위 어기교지. 자, 이 어기는 눌러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눌러서. 얘는 보니까 얘가 막 너무나 나대고 막 이러니까 누른 거예요. 눌러서 가르친 거다. 그것은 총회에서 새롭게 여긴 것은 아니다. 이런 소리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